저는 스마트 사이클을 활용한 건강체력 수업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선생님들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경력이 막 있거나 베테랑 수업을 하는 교사는 아니고 2022년에 임용된 4년차 거의 병아리 교사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코로나 시기 때 저는 2021년에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그때 모교로 나갔는데 모교에서 저를 이제 고등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들이 야 건우야 지금 체육 수업을 못한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3학년은 2주에 등교를 하는 주가 아니고 1, 2학년은 지금 등교를 안 해. 그래서 지금 수업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막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수업을 하시고 막 이러던 순간이었고 2022년에 왔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이제 대면 등교가 다시 복귀를 한 해였는데 학생들도 이제 잘 따라오지도 못하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그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게 또 원격 수업이나 디지털 기반 수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군분투하시면서 또 저와 같은 후배 교사들에게 아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잘할 수 있구나 좀 이렇게 많이 기운을 주셨던 것 같아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임용되자마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디지털 기반 활용 수업이나 AI 기반 에듀테크 기반 수업이나 이런 거는 좀 거대한 약간 파도 같은 흐름인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수업을 좀 잘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러한 거대한 것들을 이끌 수는 없겠지만 선배님들께서 다져놓으신 그 길을 좀 이렇게 착실히 약간 성지순례하는 느낌으로 착실히 가면서 나도 좀 이렇게 뒤따라가고 싶다 이런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고민에서 나온 수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체육교사로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서 선배님께서 보시는 사진은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활동 중심 수업, 축구, 농구, 배구, 야구 이런 수업이 있고 오른쪽엔 이제 요즘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스마트한 수업들, 되게 이렇게 디지털 기반 여기 오늘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소개를 해주신 그런 수업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학생들이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구기 중심, 뭐 활동 중심 수업을 하면은 약간 저같이 이제 새롭게 온 선생님들은 이제 위에 분들이 보실 때 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수업을 또 연구를 해야지 이런 수업 너무 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반대편에서 디지털 활용한 스마트 수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사실 학창 시절에 내가 참여했던 체육 수업은 많이 뛰고 빨리 뛰고 더 높게 막 하고 이런 수업이었는데 내가 교사가 돼서 이걸 하려니까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저는 좀 항상 하면서 나는 과연 어느 장단에 맞춰서 이제 살아남아야 하나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제 스마트 사이클을 저희가 저희 학교가 어떠한 계기를 바탕으로 이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수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저희 체육과 선생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했던 내용인데요. 그냥 부담 없이 봐주시면 되고요. 이 수업은 일단 자전거는 되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활동이잖아요. 남녀노소 다 접할 수 있고 또 요즘에 또 건강이나 또는 생태형 스포츠가 또 교육과정에 막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고 거기다가 인공지능하고 이제 에듀테크를 활용을 하면은 좀 이렇게 융합이 된 그런 수업을 잘 구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토대가 되었고요. 저희가 활용한 자전거는 어썸바이크라는 스마트 사이클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플러스 태블릿 학교에서 나눠주는 태블릿에다가 그 주이프트라는 온라인 메타버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이프트라는 앱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태블릿 화면으로 그 코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코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움직이면서 코스를 바꿔가면서 또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요. 이 주이프트 앱을 써보신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초반에 연습할 수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의 트레이닝 모드로 해가지고 지금은 속도를 올려야 됩니다. 뭐 지금 심박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떠가지고 좀 맞춤형 체력이 또 되기도 한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 구축하게 된 계기는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교실이라는 사업을 이제 많이 체육 선생님들을 지원해 주시는 사업을 해서 저희가
체육 선생님들끼리 이제 교과 협의회를 통해서 이 디지털 기반 수업을 해보자. 어떤 것이 좋겠느냐? 그러면 사이클이 또 학생들이 아무래도 저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좀 성인이 되었을 때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으려면은 자전거 타기를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해서 스마트 사이클을 구축을 했고 이 어썸 바이크를 총 25대 정도를 구매를 해서 이 건강관리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보실을 기존에 이렇게 컴퓨터를 놓고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던 이런 공간을요 지원을 받아서 그 사이클을 다 배치를 해서 이 스마트 스포츠실로 변경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딱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봤을 때는 2022년에 처음 왔을 때 이 정보실이었던 것들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을 해주시니까 순식간에 스마트 스포츠 되게 굉장한 하나의 또 체육 장소가 새로 생긴 거라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이 수업 사례를 진행을 해보니까 느꼈던 장단점을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저같이 이제 좀 이제 저경력 교사들은 선배 선생님들께서 야, 건우야 나 이번 학기에 체육관 쓸게, 건우야 나 이번 학기에 운동회 쓸게 이러면 알겠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체육관, 운동장 두 가지의 메인 장소를 벗어나서 독립된 공간에서 수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스포츠실에는 한 개 학년, 한 개 반이 들어가서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내 수업을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았고요. 사이클은 교사가 해야 될 일은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생들의 사이클을 타는 기록을 측정을 해주고 점수를 입력해주고 랭킹을 산정해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교사가 와서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스스로 자전거를 켜고 디지털 기기를 연결해서 코스를 타고 선생님 저 다 탔습니다 이러면 제 기록을 확인해줘. 그래서 진정한 학습자 참여형 수업이다. 그리고 항상 매 수업마다 제가 구글 시트를 활용해서 그 학생들의 기록을 누적을 하고 랭킹을 산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보면서 내 기록이 점차 좋아지고 있어, 랭킹이 늘고 있어, 이렇게 계속 기록을 누적하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도 제가 제공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 학생들이 확실히 디지털 기반 세대라서 그런지 디지털 기기를 일단 활용한다고 하면은 좀 그래도 호응도가 높고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좀 갖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진행이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수업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첫 시간에만 조금 공을 들이시면은 그 이후부터는 수업이 너무나 편하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확실히 초반에는 제가 익숙치가 않아서 그 와이파이 연결한다거나 디지털 기기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애를 먹어서 학생들이 와서 태블릿을 켜고 다 각자 기기에 연결해야 되는데 초반에 연결이 안 돼서 막 한 40분, 50분의 시간을 막 연결하는데 다 쓴 적도 있었고 그런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사이클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메타버스를 보면서 움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딱 고정된 공간에서 그냥 사이클만 타는 거라서 학생들이 나중에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 실증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준비물은 보통 이 장소가 구축되고 태블릿 PC를 이제 뭐 학교에서 정보실에서 이제 대여를 해주시는 것들이 있거나 또는 예산으로 받아서 스마트 PC를 사고요. 그리고 스마트 사이클에 이제 연결을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계속 이렇게 타게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여기 보시면은 오렌지 색깔 입고 있는 자전거를 탄 사람이 자기 아바타고요. 그 다음에 코스가 이렇게 초록 색깔 이런 코스도 있고 막 유명한 뭐 런던, 파리 막 이런 지역을 딴 코스들도 있고 코스들이 굉장히 많고 킬로미터 수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쉬운 킬로미터에서 어려운 킬로미터 수로 조절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처음에는 쉬운 단계에서 시작해서 점차 어려운 거, 언더 코스도 막 있고 그러면은 언덕을 올라가면은 부하가 엄청 많이 걸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혹시 이 구글 시트는 혹시 나중에 필요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학생들이 스마트 사이클을 탔을 때 즉석에서 그 기록이 몇 분, 몇 초 이렇게 입력하면은 랭킹이 산정되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이거는 제가 수업을 잘하고 싶어서 수업 이거 준비한 거고,
실제로 작년에도 수업을 했었고 올해에도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그냥 제가 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냐면은 학생들이 처음에 그 스마트 스포츠실에 왔을 때 도입 부분에서 이 스마트 사이클을 어떻게 타는 거야, 자전거에서 벤치 높이는 어떻게 조절하는 거고 부하는 어떻게 조절하는 건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학생들은 순차적으로 제시되는 코스를 도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사는 코스가 학생들이 완주를 했을 때 그것을 기록해주는 역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업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만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어떻게 사이클을 타는지만 설명을 해주시면 나중에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타고 특히 막 이 수업을 하면서 좀 놀라웠던 거는 여학생들 중에서 내가 자전거를 빨리는 못 받는 대신에 수업 시간 안에 다 이 코스를 타고 싶은 친구들은 쉬는 시간부터 와가지고 막 타더라고요. 자기가 자전거를 이제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스마트 사이클을 이렇게 수행했다. 그리고 기록을 항상 확인시켜준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전거 한 대당 이 블루투스를 켜서 직접 연결하는 방식인데 혹시 이거는 주이프트 앱을 쓰고 싶으신 선생님들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뭐 자세히 설명을 하거나 그래서 하면 될 것 같고 평가도 연계를 하는데요. 평가는 조금 이렇게 어쨌든 이 사이클을 할 때 기록이 객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기록은 랭킹으로 산정을 해서 좀 동기부여를 시키고요. 누구나 다 좋은 점수를 이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10km 코스를 탈 것이다 하면은 완주를 했을 때 점수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완주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10km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오늘 몇 킬로 탔으니까 이제 부분 점수를 계속 부여를 해서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자전거를 타서 별다른 게 없더라도 완주를 하면은 점수를 받아가는 그런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인데 조금 후회가 되는 게 제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뭐 동영상을 촬영해서 좀 선생님들께 많이 보여드리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막 이 수업 하나하나 하는데 아직 여유가 없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진 이렇게 찍는 거에 급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자기 태블릿 화면을 보면서 이제 자전거를 계속 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시트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학생들이 코스를 탔을 때 코스 완주 기록을 이제 합계로 만들어서 이 선생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그 엑셀 그 함수를 조금 랭크 함수를 조금 활용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급 랭킹이 있고요. 전교 랭킹이 있습니다. 전교생 랭킹을 다 여기다가 기록을 해놔가지고 이 시트를 조금 활용하셔서 좀 재밌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완주는 완주 분을 이제 초로 바꿔가지고 초까지 해서 합산으로 만들어서 60초로 곱해주고 그래서 이런 완주 기록이 총 뭐 몇 점 이렇게 나오고 랭크 함수를 사용해서 이 스마트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낮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오름차순으로 이제 순위 산정을 해서 딱 랭크 입력만 해놓으면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태블릿을 들고 다니시면서 선생님 저 완주했어요 그러면 몇 분 몇 초야 그러면 몇 분 몇 초 딱 입력하면은 이렇게 수식이 약간 나온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스마트 스포츠실에 들어오면 이 랭크를 남학생 랭킹, 여학생 랭킹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놔요. 그럼 이제 수업 할 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1반이 1코스를 탄 다음에 2반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1반에 남자 1등 누구인지 여자 1등 누구인지 랭킹을 확인하고 걔네를 이기기 위해서 막 죽을 등 살 등 막 타요. 그리고 이제 전교에 그 소문이 퍼지는 거죠. 2반에 누가 1등을 했다다 그러면 이제 3반이 와가지고 2반에도 이기려고 막 자전거를 막 계속 타고 그래서 제가 막 얘들아 이거 열심히 타야 되라고 동기부여를 안 해도 운동을 잘한다고 자기가 자부하는 친구들 막 미친 듯이 막 달리고 땀 내고 막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하나의 방법도 있다. 그리고 경쟁이 굳이 아니더라도 수행평가 점수는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완주를 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난 경쟁이 싫어하는 학생들은 그냥 자기와의 도전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흔한 체육교사의 고민은 해결되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긍정적인 부분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였을 때 최근 교육과정의 트렌드나 또는 그런 강조하는 디지털 역량이 확실히 조금 내가 이런 걸 하는 수업이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통
수업을 한 학기 1년 수업을 짜실 때 막 너무 전통 스포츠 막 축구, 농구 이런 수업만 짜면은 또 부담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차시는 전통 스포츠, 그다음에 한 차시는 약간 스마트 수업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도 조금 새롭게 느끼면서 수업을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교사의 입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장소를 유연하게 선정한다든지 내용을 선정할 때 있어서 조금 더 편한 것 같고요. 학생들이 확실히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기 때문에 저도 디지털 기기를 나름 잘 활용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학생들이 사실 저보다 더 잘 활용해서 굉장히 좋고요. 이것도 체육교사로서 항상 그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수업을 좀 잘 하고 싶다 이런 항상 동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기록 측정을 잘 객관적으로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교사가 매 수업 시간마다 디지털 기기를 준비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고 디지털 과외 기기 어려움, 수업 콘텐츠 구성이 약간 이제 너무 제자리에서 사이클만 타는 거다 보니까 다양하게 구성하기 좀 어렵고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운동을 소위 말하는 학창시절에 운동을 되게 잘하는 나 빨리 축구 농구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고 아무래도 또 이제 핸드폰 하거나 디지털 기기로 태블릿으로 막 제 사진 몰래 찍거나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디지털 관리 기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질문 하실 게 있으신지 네. 그러면 스마트 사이클 수업할 때는 그냥 아이들이 와서 거리를 계속 타는 거 외에는 교섭도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네 사실 아직은 막 이렇게 저도 이 사이클 수업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이제 수업을 다채롭게 구성해야 될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건 아니라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코스를 쉬운 코스 킬로미터가 이제 적으면 쉬우니까 쉬운 코스부터 어려운 코스까지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그 도전하는 것에만 약간 의미를 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한 시간 내내 그냥 자전거 계속 타는 거예요? 네,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네. 같이 탈 수 있나요? 옆에 있는 친구랑 네, 이 코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옆에 그 코스에 들어간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같이 탈 수 있어서 막 보여요. 그 앞에 추월할 수도 있고 추월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럼 그 옛날 카트라이더처럼 짧은 그런 것도 있나요? 뭐 2, 3분 안에 돌고 네. 할 수 있는 방법? 네. 지금 보니까 카트라이더랑 약간 되게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시간상 질문은 마지막 질문 네.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했을 때 그게 이제 그 교사가 사실 이제 스프레드시트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 했을 때에 대해서 하는 거 효과가 좀 많이 더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수업을 진행할 때 스프레드시트로 이제 수식을 입력을 해놓으면 그냥 학생들이 몇 분 몇 초만 하면은 랭킹이 바로 그냥 뜨니까 저도 직관적으로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다 타고 나서 바로 물어보거든요. 저 몇 등이에요? 이러면은 너 지금 몇 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도 저거를 한번 추진해보려 하는데 앱을 찾아보니까 아피트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새 맵이 있더라고요. 저 앱에 혹시 저희가 선택하신 이유나 저 앱의 특징적인 장점 같은 게 이 드위프트라는 앱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그 다른 기기보다 좀 블루투스 연결이 조금 더 잘 된다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좀 코스가 다양한 코스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해서 활용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막 이렇게 이 앱을 막 이렇게 활용한 그런